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농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각 나이 세대별 재무계획과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생애 주기별 재무계획 및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 자금을 준비하기에는 결혼자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등 저축을 할 여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노후 준비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대별 미래 준비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고 어떤 투자 상품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노후 대비는 아직 멀게 느껴지기만 하거든요. 나이와 상황, 환경에 따라 필요한 돈과 목적이 달라지죠. 네. 사회초년생의 독립자금 또는 결혼자금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엔 또 출산, 교육비 등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눈앞에 놓인 재무적 상황에만 집중하기에는 필연적으로 다음 목표가 다가온다는 점이죠. 네. 근데 이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준비할 시간이나 여러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산 위에 빚이 먼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재무설계는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준비 시간에 따라 상품을 분배하는 게 분산 투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선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전략 살펴볼 텐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서영노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세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대 때도 어느 정도 재무 설계가 필요할까요? 10대 때는 일단 아이가 돈과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경제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 코너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목표를 정하고 세뱃돈이나 용돈 일부로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목표는 너무 크게 잡기보단 물건 구매나 여행 자금 마련 등 소소한 계획을 잡아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돈을 모아가고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겠죠. 예. 지나치게 투자에 몰입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과정을 잘 소화한다면 향후 대학 등록금 준비나 유학 비용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저축 습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기에는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단 저축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시기엔 재테크보다 재무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기에 청소년 정용으로 제공하는 정기적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고요. 소액 투자로 투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면 안정적인 대응주 위주로 장기 투자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식 펀드나 ETF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네. 시장의 큰 줄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 핀테크 앱을 보면 소액 투자나 잔존 투자 서비스도 많거든요. 이런 걸 활용해 투자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20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20대 생각만 해도 참 부러운 시기인데요. 네. 보통 이 시기에 대학을 다니거나 같이 옆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때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기도 어렵고 자기 개발과 학업에 들어가는 지출도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또 20대 후반으로 가면 독립 또는 결혼 등 첫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라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다면 소득 관리, 그리고 소비 습관 형성, 저축과 투자 기틀을 20대에 만들어 둬야 합니다. 이 시기에 일단 1년에서 3년 정도 단기 목표로 비상자금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고요. 네. 5년 이상의 중기 계획, 예를 들면 자동차 구매 또는 전세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사항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상환 계획까지 수립해야 하고요. 7년 이상의 장기자금 계획인 결혼 비용도 이때부터 시작해야 하고 노후 준비도 소액으로 시작하면 향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20대인데 바쁘겠네요. 빨리 이런 거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20대는 어떤 상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20대 투자 상품 키워드로 청약 통장,
정시 펀드, 적금, 투자 이렇게 꼽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코너에서 몇 번 다뤘던 청년 도약 계좌 오늘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 가능해요? 네.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등 정부의 청년 지원 제도 조건만 된다면 이걸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독립을 한다면 저금리 전세 대출 제도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량은 청년 대상 5대 상품이 있으니 이를 통해 안정적인 종잣돈을 만들 수 있고 네. 투자 상품 또한 이 시기에 시작하면 장기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 등의 ETF 상품에 장기 분산 투자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정시 펀드처럼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 등의 상품도 이때부터 가입해두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목돈 마련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저축과 투자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은행 가서 상담 받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30대 좀 많이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30대가 가장 변화도 많고 또 목돈도 많이 필요한 때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그럼 저축보다는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요즘 비혼주의자도 많다지만 저는 일단 결혼을 전제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0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면 지출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보통 주택 마련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재무 설계는 나만이 아닌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리스크 관리, 목표별 자산 분배가 중요하겠죠. 10대 때부터 습관이 잘 형성됐다면 괜찮겠지만 아닌 경우 가계부 정리를 통해서 고정 지출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면서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 상환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빚도 자산이 아닌가요? 하는 분들 많은데요. 30대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순차적으로 큰 재무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학자금 대출이나 카드 할부금,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다면 최대한 갚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중장기 목표로 주택 마련 및 주택 자금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돈이 들어가는 항목도 많고요. 그래서 통신비나 배달 음식 등을 줄이기 등을 통해서 고정 비율을 줄이고 저축 여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또 여러 긴급 상황을 대비해 월소득 6개월치 이상의 비상자금을 분리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빨리 갚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네. 이자를 내는 걸 좀 그 기간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재무적 상황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 상환을 미리 최대한 빨리 모아서 빨리 갚고 네. 또 만약에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또 대출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그런 우선입니다. 거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인 저축과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 또 아이 출산부부에게 여러 혜택 등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주택 마련에서는 제일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20대 청약통장 가입해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30대부터는 청약 인정액만큼 한도를 채워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도 20대보다는 늘리고 보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상품으로 네. 부동산 시장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고요.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로 자산 수익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ETF 상품으로 수익을 올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노후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좋다고 봐서요. 네. 퇴직연금 DC나 RP 계좌를 이용해서 ETF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금 수익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40대는 지출이 더 커지는 시기예요. 이때 돈을 모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40대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면서도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네.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 노후 준비 등을 고려한 재무 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은퇴 이후의 삶,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보면 네. 극단적인 가계부 줄이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1년에서 3년의 단기 목표로 비상자금 확보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부채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예. 5년 이상의 중기 목표로는 자녀의 교육자금 준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로 노후자금 설계와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노후 준비가 핵심이면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일단은 그 전에 비상금은 파킹 통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파킹 아이- 통장으로. 네. 아이 교육자금은 시기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저축 상품이 좋겠죠. 네. 이를 제외하고 투자 상품 기준으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어떻게요? 장기 국채와 채권형 정시 펀드 또는 채권형 ETF 상품으로 자산을 불려가며 노후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상품으로 예를 들면 미국 배당주인 존슨앤존슨, 애플, 코카콜라 같은 종목과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KTNG 그리고 이번 달 배당락이 있는 LG전자 등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거나 고배당 ETF 상품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금융상품이 아닌 부동산 투자인데요. 오피스텔, 상가, 원룸 등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몇 번 다룬 경매 시장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경매가 가능하니 이것도 살펴보면 좋겠죠. 오, 네. 마지막으로 30대에 추천드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 40대에도 필요합니다. 세액공제나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50대와 60대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 노후 대비를 얘기하면서 50대, 60대 기준을 얘기를 드렸기에 짧게만 얘기를 하면 네. 일단 50대엔 대출 잔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의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한 것처럼 노후 자금을 미리 계산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하고요. 예. 투자 상품도 손실 방어에 주력해야 하고요. 배당, 연금, 부동산 등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60대는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질 가망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50대처럼 비상자금 확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임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외엔 부동산 자산의 정리 계획을 세워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상속 증여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로드 스튜어트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마이세리 아모르. My Cherie Amour, lovely as a summer day. My Cherie Amour, distant as the Milky Way. My Cherie Amour, pretty little one that I adore. You're the only girl my heart beats for.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In a cafe, or sometimes on a crowded street. I've been near you, but you never noticed me. My Cherie Amour, won't you tell me how could you ignore that behind that little smile I wore?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Come o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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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로드 스튜어트와 스티비 원더가 부른 마이 쉐리 아모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네, 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주님. 전 50대 후반 자영업자고요. 남편은 퇴직 1년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88년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납부 중입니다. 자녀는 아직 미혼이고요.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노후 자금 준비 지금부터 해도 괜찮을까요? 노후 자금은 얼마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원장님.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노후 자금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고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김원주님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여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뭐 국민연금을 납입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두 사람이 부부가 따로따로 가입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 그래요? 연금을 수령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연금 중에 가장 우선은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노후자금 준비를 지금부터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1순위로 두고 가입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고요. 네.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다면 뭐 전에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후자금 얼마면 안심할 수 있을까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노후자금 계산하기에 대한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려보기로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네, 또 이정옥 님이 보내주셨어요. 20대 초반 대학생 아들이 2년 전부터 아빠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해 월 9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령이 어렵다고 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나중에 취직하면 다시 납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다음 주 방송을 예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다음 주에 무조건 국민연금 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찬성을 했다가 중간에 그런 뭐 수급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했던 적도 있고 다시 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연금 제도에서 제일 좋은 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적이어서요. 계산을 해보면 네. 가장 안정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는? 중에는 국민연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아빠의 권유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했는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국민연금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납입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수령이 어렵다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했지만 되도록이면 국민연금은 꾸준히 계속 내시는 게 좋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는 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5226님의 문자입니다.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적금 외에는 무서워서 권하지 않았는데요. 장기 투자 시작하기 괜찮은 시기란 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하나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아직 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좀 뭐 투자라는 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요즘 언론 매체 등을 보면 지금 로봇 같은 것들이 AI들이 막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실생활에 가까워지는데 앞으로 우리가 5년이나 10년이나 이후의 생활에는 로봇이 지금보다 많이 진화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로봇에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뭐 뇌를 담당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매월 일정 금액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20대 초반일 것 같은데요. 군에 지금 있다고 하니까 항상 그 모든 투자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공부도 빨리 맞습니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